우리는 모두 한 번쯤 자신을 미워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지른 어떤 행동 때문일 수도 있고, 자신의 몸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으며, 혹은 단순히 우리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혐오의 감정은 종종 자신이 뭔가 잘못됐거나 부족하거나 완벽하지 않다는 느낌에서 시작됩니다. 그 결함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며 때로는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만이 더 깊고 오래 지속되면 자기 혐오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 혐오가 과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더욱 미궁 속으로 빠지게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자기 혐오란 단순한 환영에 불과한가 하는 점입니다. 자기 혐오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천천히 스며들어 옵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지 못했어. 나는 실패했어. 이런 사소한 자기 비판이 점차 커지며 깊은 혐오로 변해 우리의 자기 인식과 세상에서의 역할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자기 혐오는 단순히 위험한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전혀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자기 혐오는 내면에 잠재된 자기중심주의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결점에 집중하며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왜 우리는 자신을 미워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미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감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기 혐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를 마치 효과적인 동기부여 수단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마치 분노가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잘못된 믿음과 비슷합니다. 때때로 자기 혐오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성취는 그로 인한 고통과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자기 혐오는 일시적인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장기적인 결과는 단기적인 이익을 훨씬 능가하는 무게를 가집니다. 자기 혐오는 우리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받는 심각한 장기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는 점점 더 강해져 무가치하다는 감정을 키우게 만듭니다. 자기 혐오는 종종 자해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과 연결됩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조차도 그 뒤에는 깊은 자기 혐오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생활 방식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심각한 섭식 장애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매우 야망이 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사실은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는 감정에서 비롯된 소진 상태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화된 자기 혐오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중독, 고립, 자기 처벌, 심지어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거라는 생각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기 혐오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자기 혐오의 원인은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는 여러 이유로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괴롭힘을 당한 결과일 수도 있고, 사회가 요구하는 성취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이유일 수도 있으며, 자신을 실패자로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인간 자체에 대한 혐오로 인해 자신의 존재가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자기 혐오는 주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다양한 이유로 자신을 미워하는 감정이지만 그 뿌리는 자신이 충분히 좋지 않다는 느낌에서 기인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나누자면 몇 년간의 성공 끝에 제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가 급감한 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하락하는 과정에서 어두운 순간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때 저는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실패자인가? 사람들이 나의 몰락을 어떻게 생각할까?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더 열심히 하지 못했다며 자책했습니다. 사실은 이미 지쳐 있었음에도 말이죠. 이 과정에서 제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점차 자신감이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실패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혐오는 사회에서 매우 흔한 감정입니다. 실패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결함에 대한 자책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적 지위가 부족하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특히 실패 후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강력한 성공 압박 속에서 흔한 일입니다. 철학자 한병철이 그에 져서 피로 사회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 이동했습니다. 규율 사회는 안 되라는 명령어로 사람들을 통제했고 위반자는 미친 사람이나 범죄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반면 성과 사회는 되와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이상을 앞세워 승자와 패자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패배자로 느끼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자책하며 기업가, 백만장자 또는 그 외의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패배자로 낙인 찍습니다. 사회가 던지는 이러한 메시지들은 쉽게 자기 혐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혐오의 감정은 때로는 타고난, 바꾸기 어려운 측면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외모 차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미의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더 나은 대우를 받습니다. 이는 여러 연구에서도 입증된 사실이며 외모 차별이 인생의 방향을 얼마나 결정짓는지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 자기 혐오로 이어질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셀 커뮤니티에서 두드러집니다. 이들은 자신이 원치 않게 독신 생활을 한다고 주장하며 못생기고 키가 작은 남성들을 하등 인간이라고 부르며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사회가 이 감정에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지는 별도의 논의로 남겨두더라도 자기 혐오는 종종 우리의 외모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의 행동에 대한 후회 역시 자기 혐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 인해 스스로를 창피하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괴로워합니다. 혹은 용기를 내어야 할 때 도망친 자신을 자책하며 그 경험이 아직도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우리를 억누르며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행복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겉보기에는 고귀한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과연 이런 방식이 과거를 극복하는 올바른 방법일까요? 자기 혐오는 우리가 과거에 당한 대우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탓하며 자신을 남들보다 열등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학대받은 사람들도 자신이 그 학대를 자초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를 짓밟고 쓰레기처럼 대했다면 이유가 있겠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우리는 자신이 하등한 존재라고 스스로 낙인 찍고 경멸받을 만한 존재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종종 우리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과 사회에 표현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기 혐오에는 일종의 자기애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지나친 집중, 비록 그것이 부정적인 측면일지라도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즉, 자기 혐오가 사실상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미워하는데 이토록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면 어쩌면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정말 이 정도로 중요한 존재인가? 나 자신에게 이토록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쏟아부을 만큼. 자기 혐오에 빠지면 우리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면서도 그 미운 자아에 지나치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8살, 대학교 1학년 때 수백 명 앞에서 발표를 해야 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머릿속이 하얘졌고 결국 우스꽝스러운 모습만 남겼습니다. 관객들은 동정 섞인 아 소리로 반응했고 그 순간은 저에게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그 기억은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고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그 누구도 그 짧은 발표를 기억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설사 누군가 기억한다고 해도
발표 중에 느꼈던 불안이 그들에게 나를 미워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5분 동안의 어리석음이 세상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게는 중요한 순간이었을지 몰라도 광대한 세상에선 너무나도 미미한 일이었죠. 그렇다면 왜 나는 그 경험으로 인해 오랫동안 스스로를 자책했을까요? 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과거에 했던 말, 행동 혹은 이루지 못한 성취에 대해 자신을 미워하는 걸까요?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철학적 연습 중 하나가 바로 스토아 철학의 높은 곳에서 보기입니다. 저는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이 연습은 우리 삶을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데 수많은 은하 사이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를 상기시키며 스스로를 미워하게 만든 사건들이 사실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하지만 다시 인간적인 관점으로 돌아오면 그리고 주변의 관계와 경험 속에 빠져들면 우리는 여전히 거울을 보며 자신의 실패나 결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결점들이 실제일지라도 그것들이 과연 우리가 자신을 미워할 이유가 되는 걸까요? 나아가 우리는 이 결점들을 과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결점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진정으로 정의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하거나 시험에서 낙방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사회가 정한 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을 찾지 못한다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로 하등 인간이어서 우리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인류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는 걸까요? 자기 혐오의 근원에는 종종 왜곡된 사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혐오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자신을 미워하기 위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혐오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에서 서로의 부정적인 시각을 강화하며 더욱더 그 감정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인셀 커뮤니티입니다. 이들은 외모나 연애 시장에서의 취향에 관한 진실의 일부를 말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현실 인식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확대하며 반대되는 정보는 배제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잘생긴 남성을 선택할 때 이것은 그들에게 하등 인간의 끝이라는 증거로 보입니다. 반대로 평범한 외모의 남성이 매력적인 여자친구를 두고 있으면 그는 부자거나 특이한 예외일 뿐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미워하는 이유가 과연 합리적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기 혐오가 왜곡된 정보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우리가 스스로를 혐오하게 만든 현실의 모습들이 실제보다 과장된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무능력한 실패자가 되는 걸까요? 그저 운전할 기술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뿐인데 말이죠. 사회의 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등 인간인 걸까요? 아니면 단지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외모라는 측면이 부족한 것일 뿐 우리의 본질적 가치나 다른 분야에서의 능력, 행복을 찾을 가능성은 그대로일까요? 만약 우리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여전히 자신을 미워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가령 우리가 결점을 가졌다고 합시다. 모든 사람이 결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과거에 실수하고 불운한 경험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소파에 누워 자신을 미워하는 것 말고 다른 선택은 없을까요? 자기 혐오에 깊이 빠져 있다면 과연 희망은 존재할까요? 앞으로 나아갈 방법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변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물론 외모나 과거 경험처럼 당장 바꾸기 힘든 것들도 있겠지만 그 외에 많은 것들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외모를 바꿀 수 있고 성취를 이루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건강하게 먹고 더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고 외부 상황 역시 우리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는 없으며 태어난 장소, 저질렀던 실수, 과거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했던 말과 행동 역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이유로 자신을 미워하는 감정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우리가 처한 상황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 즉 자기 혐오에 있습니다. 자기 혐오는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 대한 우리 생각에서 비롯된 반응일 뿐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보면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들이 자기 혐오에 빠져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행을 통해 배운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바라보고 느끼는 방식은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서양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본 사람들 중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하등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존재할 자격조차 없다고 느낀다면 여행을 떠나거나 사람들로 가득한 공공장소에 나가보세요.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심지어 사회적 기준에서 보면 못생긴 사람들조차 관계를 맺고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당히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자기 혐오는 정말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과도한 반응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왜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해 이렇게까지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그보다 더 건설적인 삶의 방식은 없을까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교육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탓하고 이제 막 배운 사람은 자신을 탓하지만 잘 배운 사람은 세상도 자신도 탓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비난은 결코 건설적이지 않으며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비난한다고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비난에 있습니다. 저는 이 개념을 자기 혐오에도 확장하고 싶습니다. 자기 혐오가 당신을 파괴할 때 희망은 외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마주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미워할 수도 있고 자신을 미워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과연 당신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함께 전파해 보세요.